안녕하세요. 진한 뷰티 정보 닥터 찐뷰티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콜라겐 부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요즘 콜라겐 부스터가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병원에서 사용 중인 콜라겐 부스터 4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주베룩부터 볼게요. 주베룩의 주성분은 PDLLA, 즉 젖산인데 여기에 히알루론산이 조금 섞여 있어요. 제품을 보시면 약물이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파우더 형태를 그대로 진피층에 주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리식염수와 섞어서 수화를 시켜 사용합니다. 수화를 몇 cc로 하느냐는 병원마다 레시피가 조금 달라요. 보통은 한 병에 9에서 10cc 정도 믹스를 해서 쓰는데 6cc 정도 믹스해서 조금 더 걸쭉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걸쭉하게 만들면 콜라겐 형성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반면에 약물이 뭉치고 콜라겐 과형성으로 생기는 결절 리스크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주베룩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주베룩 볼륨과 그냥 주베룩. 구분하기 쉽게 하려고 주베룩 스킨이라고도 합니다. 주베룩 볼륨과 스킨은 PDLLA 입자 크기와 농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베룩 볼륨이 성분 함량이 더 높아서 볼륨을 형성할 정도의 콜라겐을 합성하는 것이고, 주베룩 스킨은 볼륨보다는 스킨 퀄리티의 향상, 즉 모공이나 잔주름이 좋아질 정도의 콜라겐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주베룩 스킨은 여드름 흉터와 같은 피부 표면이 파인 자리를 콜라겐으로 채워주는 용도로 제가 주로 잘 사용하는 약물이에요. 다음으로 주베룩과 비교를 제일 많이 하는 제품이 바로 이 스컬트라입니다. 스컬트라는 주성분이 PLLA이고 2003년에 미국에서 FDA 허가를 받은 꽤 오래된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스컬트라는 주베룩보다는 입자가 크고 표면이 다소 거친 형태라서 조직 사이사이 잘 걸려 있을 수가 있고 콜라겐 형성 반응도 강한 편입니다. 반면 주베룩은 동글동글한 구형 입자로 콜라겐 형성 반응도 비교적 순한 맛의 콜라겐 부스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컬트라에 비하면 볼륨 형성은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결절 리스크는 적은 편이고 어떤 부위든 시술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스컬트라는 반응이 강한 만큼 큼직큼직한 볼륨을 만들어야 할 때, 예를 들어서 앞볼이나 옆볼 꺼진 자리를 확실히 채워주기에 좋아요. 유지기간도 1년 반 이상 또는 2년 가까이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 하지만 이 눈밑이나 입가 등 피부가 얇고 미세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눈밑을 채우는 용도로 쓰면 결절이 생긴 케이스가 실제로도 꽤 있어서 눈밑의 스컬트라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컬트라가 결절에 대한 이미지가 좀 강해서인지 시술 자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스컬트라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만한 시술이 없다 하실 만큼 볼륨 효과도 확실하고 오래가고 피부에 힘이 생긴다고 하세요. 그래서 스컬트라는 다른 콜라겐 부스터에 비해서 마사지만 더 잘 챙겨주시고, 시술을 많이 해본 의사에게 눈밑 같은 부위는 피해서 시술을 받으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좋은 시술입니다. 세 번째로는 울트라콜입니다. 울트라콜은 주베룩과 스컬트라와는 성분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실리프팅을 할 때 쓰는 실의 주요 성분이 PDO라는 성분인데, 이 PDO를 마이크로 단위로 잘게 잘라서 가루 형태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울트라콜입니다. 울트라콜도 100과 200이 있어요. 100은 주베룩 스킨처럼 스킨 부스터로 사용하고 200은 주베룩 볼륨처럼 채우는 용도입니다. 울트라콜은 가루로 된 실리프팅이라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실리프팅 할 때처럼 피부가 좀 힘이 생기고 당겨지면서 팽팽해지고 리프팅 되는 듯한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울트라콜의 가장 큰 장점은 눈 밑에 비교적 자연스러운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PDO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녹는 실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주베룩과 스컬트라보다는 결절이 덜 생기는 편이고, 생기더라도 비교적 해결하기 쉬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밑이 채워지는 효과도 다른 제품들보다 좋은 편입니다. 단점이라 하면 주베룩에 비해서 인지도가 다소 떨어져서 시술하는 병원이 많지 않다. 그래서 시술 경험이 있는 의사도 많지 않다.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레디어스입니다. 레디어스의 주성분은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해서 칼슘이 주요 성분입니다. 사실 레디어스는 오래전부터 FDA 허가를 받고 필러로 사용했었는데요. 최근에 필러보다는 콜라겐 부스터로 사용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요즘 아주 핫한 제품입니다. 레디어스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일단 박스를 열어보면 주사기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가루가 아니고 액상 형태이고 주성분이 칼슘이다 보니까 약물이 하얀색이에요.
레디어스는 여기에 멸균 증류수나 리도카인을 섞어서 1:1 또는 1:2 정도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피부에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 그 칼슘 입자 주변으로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 아세포들이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게끔 신호를 주는 역할을 이 칼슘 입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콜라겐 부스터들은 보통 한 가지 형태의 콜라겐만 만들었다면 칼슘에 자극받은 섬유 아세포들은 콜라겐 타입 1, 타입 3, 엘라스틴 등의 더 다양한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어스는 콜라겐 부스터라는 표현보다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제가 레디어스를 써봤을 때 필러나 주베룩이 만들어낸 결과물하고는 조금 달라요. 구겨져 있던 마본지가 쫙 펼쳐지는 느낌이랄까? 그 정도로 볼륨과 탄력이 동시에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팔자 꺼진 부분, 그리고 입가 주변으로 생기는 잔주름, 그리고 세게 웃었을 때 생기는 입가 아코디언 주름에 레디어스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레디어스는 목이나 손등, 피부가 얇고 특수한 부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목은 이 세로주름 생기는 분들한테 결과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디어스 쓰는 걸 참 좋아하는데 실제로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다 해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인 것 같아요. 약물 자체가 너무 비싸서 시술 단가도 그만큼 비쌉니다. 그러니 비싼 시술인 만큼 시술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총 4가지 콜라겐 부스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나는 콜라겐 부스터가 처음이다 하시면 순한 맛인 주베룩 볼륨을 추천드리고 나는 얼굴에 살이 너무 없고 피부도 얇고 처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스컬트라. 난 눈 밑이 고민이야. 그럼 울트라콜. 마지막으로 팔자 입가 라인이 고민이면서 입 주변에 주름이 많은 형태라면 레디어스를 추천드립니다. 콜라겐 부스터를 사용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결절인 것 같습니다. 결절이라는 것은 약물 뭉침으로 인해서 콜라겐이 심하게 생성되어서 약물과 함께 콜라겐이 뭉치는 현상을 말해요. 만졌을 때 쌀알처럼 딱딱하고 때로는 피부에 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콜라겐 부스터를 하시던 간에 결절이 생기지 않게 이 마사지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디어스를 제외한 스컬트라, 주베룩, 울트라콜은 다 파우더 형태라서 우리가 수화를 시켜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미숫가루를 마시려면 물에 타서 먹잖아요. 그치만 아무리 열심히 잘 흔들어도 마시다 보면 씹히는 알갱이들이 있듯이 미세한 약물 뭉침은 마사지를 충분히 잘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간은 피부 표면을 유심히 잘 만져보면서 뭉침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고 마사지는 하루 3번에서 5번 정도, 한 번 할 때 약 5분 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 신경을 써주시면 결절 문제는 충분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사지를 잘 해주시는 분들이 시술 효과도 더 빨리 잘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마사지가 매우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결절이 생겼다면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방문하셔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결절을 녹이고 부스러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결절이 생기고 비교적 2주에서 3주 이내라면 해결이 가능한 편인데 그 이상 시간이 오래되거나 결절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해결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절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받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전편부터 해서 이번 편까지 콜라겐 부스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콜라겐 부스터 제품들이 내 콜라겐을 합성한다고 하니 필러보다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시술이라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무조건 필러가 싫어서 콜라겐 부스터를 한다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시술이 어떤 것인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술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 이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뷰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